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생산용 PP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지급까지 패킹까지 다 해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테스트 해보는 게 이제 프리프로덕션 PP 단계의 목표죠. 그 다음에 이제 MP 단계, MP는 매스 프로덕션인데 실제 처음 이제 출하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한 PCB 제작하고 부품하고 사출 입고하고 생산 뭐 해서 제품 조립해서 검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나 국내 이제 사용을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증은 별도의 과정인데 대부분 이제 인증 들어가는 걸 요즘 많은 분들은 시제품 때 인증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시제품 만들고 나서 실제 그들 양산까지 갈 때까지 여러 번의 좀 수정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제 생각에는 그, 그 금형에서 T제로 처음 사출이 나왔을 때 그때 형합이 잘 맞은 거 확인하고 그 제품으로 저는 인증을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면 그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제품은 개발이 완료된 거거든요. 양산 거의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또 다른 전문가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제 경험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출하까지 다 진행이 되는 과정을 일정 관리 드렸고요. 이런 관리들을 어, 누구 하나는 책임지고 쭉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회사 내에서는 어떤 부서와 어떤 직함을 가질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업부 책임자 또는 사업팀장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급은 관계없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 프로젝트를 쭉 끌고 가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근데 스타트업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봐야 되죠. 한번 많은 사실 좀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늘 사건 사고 발생하고 늘 힘들고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잘 해내가는 거. 이제 문제는 늘 발생하고 늘 갈등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은 각 그 팀별로 그러니까 역할을 하는 팀별로 서로 갈등이 있어요. 디자인과 기구 설계의 갈등 많이 있습니다. 왜 있냐면 디자인은 가급적이면 수려한 정말 예쁜 걸 추구하고 정말 멋진 형태의 자기 컨셉을 가지고 고민이 나면서 만들어내요. 근데 기구 설계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제조가 되고 양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를 곡선이 곡선이 예쁜데 이게 예를 이제 구배가 안 맞다. 사출해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파팅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디자인적으로 손상을 받거든요. 그럼 디자이너들은 손대지 마라 하고 기구 설계는 이렇게 해야 생산이 된다. 뭐 계속 다투는 거죠. 또는 이제 기구 설계 입장에서 보면 양산하고 금형 만들 때 보면은 곡선이 너무 복잡하면은 이게 개발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곡선을 좀 더 제조에 편하게 바꾸면 디자이너들은 그 선을 건들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하드웨어하고 펌웨어하고도 계속 좀그 서로 역할 때문에 달라요. 예를 들면 하드웨어에서는 그 펌웨어가 작동될 때 그 좀 수월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옵션이나 편의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드웨어는 하나도 남들 고민이 많거든요. 노이즈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이즈도 잡아야 되고 RF 특성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부품 간의 그 부품에서 작동하는 거에서 톨러런스를 높게 줄 수가 없어요. 좀 펌웨어에서는 톨러런스를 높게 하기를 원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톨러런스를 높게 잡지 그러니까 오차를 공차를 높게 잡지 못하게 될 경우에 펌웨어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펌웨어에서는 안 해줘. 왜냐 그렇게 하면 자기는 또 그 익스텐션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다 처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서로 좀 자기 일의 편의 때문에 늘 갈등이 벌어져. 제조업체하고 개발팀하고도 또 제조팀하고도 계속 발생하죠. 왜냐하면 야, 개발 쪽에서 좀 수정해주면 제조할 때 편하겠는데 하드웨어 팀하고도 부딪히고 펌웨어 팀하고 부딪히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생산하다 보면 생산 테스트 툴을 만들어야 되거든 소프트웨어를 펌웨어에서 제때 지원 안 해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생산 효율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갈등. 그러니까 매 개발의 단계마다 그렇게 늘 갈등이 존재해요. 서로의 입장에 의해서. 그럴 때마다 프로젝트 전체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일반 회사는 그렇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 어떤 책임지고 끌고 가는 분이 계속 그 갈등을 조정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날짜를 맞춰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는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그 스케치에서 바로 렌더링 이렇게 쫙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라이노 3D 같은 빛도 주고 뭐 입체감도 주고 이렇게 멋있게 해주면 그게 디자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디자인을 실제로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제품 계획 또는 상품 계획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 제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디자인 컨셉 회의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상품 기획팀하고 디자인 팀하고 또는 뭐 하드웨어나 기구 뭐 이렇게 필요하면 옵저버를 해서 참석을 시켜서 브레인스토밍을 여러 번 한 뒤에 디자인 컨셉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팀들끼리 또 이제 역할을 나눠요. 시장 조사하는 팀, 경쟁 제품 조사하는 팀, 또 UI, UX 부분에 대해서 또 설계하는 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자기 역할을 나눠서 이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모아져서 어떤 컨셉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 만드는 과정에서는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대상 목표에 대한 페르소나를 좀 기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그 수도권에 사는 수도권 남부의 뭐 동탄 지역에 사는 뭐 30대 미혼 여성이 사용하는 그 어떤 그 미용기기, 눈썹 뭐 다듬기 뭐 이런 걸 정하면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떤 이슈가 있을까 사용하는데,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썹을 다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거울 보고 하고 등등등. 그 다음에 이게 물을 씻을 때 물에 대고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무튼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쓰게 되는 여러 가지 느낌, 뭐 감정 또는 뭐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기술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사람 가장 문제점 나왔으면 어떻게 쓰면 편하게 잘 즐겁고 편하게 쓸 수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UX들을 다 정의하고 UI들도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경쟁 제품, 일본 제품도 있고 한국 제품도 있고 중국 제품도 있고 경쟁 제품과 경쟁 기술 뭐 날부터 해서 다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뭐 모터, 중요 부품에 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터는 어떤 모터를 써야 되는지 그 각종의 경쟁 업체들 조사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거의 나오거든요. 아, 모터는 이런 걸로, 날은 어떤 방식으로, 뭐 이런 것들 커넥트 구조는 어떻고, 뭐 이런 이제 디자인 영향 미치는 각종 부품들을 좀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디자인 이제 스케치를 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디자인 스케치를 여러 개 해보고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디자인 효율을 통해서 선정된 여러 개 몇 가 안에 대해서 여러 개 안을 한번 렌더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제품처럼 그려보는 거죠. 예쁘게 렌더링 처리를 해서 진짜처럼. 그리고 나서 후보군을 선정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다시 보완 작업을 거친 뒤에 디자인 목업을 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목업을 제작해 보면 실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만져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만져보고 어디다 놓아보고 배치해보고 막 하면 또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도 발견되고, 또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 연상도 떠오르고, 이게 좀 다른.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그 스타트업 분들한테 디자인하고 디자인 결정하고 디자인 목업도 한번 해보기를 제작하기로. 그러니까 좀뭐 돈이 잘 없다 그러면 디자인 목업은 이번에 3D 프린팅을 한번 해보시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형상을 만들어 본 거하고 그냥 막 그 기구 설계에서 워킹 목업을 가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선정이 될 때 그냥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디자인이 놓여질 위치,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상을 보면, 이게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전자가격표예요. 전자가격표인데 이렇게
실제 이거 어떻게 놓여질까? 어떻게 사용될까? 전원은 어떻게 공급되지? 어떤 제품들 앞에 어떻게 쓰면 어떻게 느낌이 올까? 이렇게 제품만이 아니고 배치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구 설계입니다. 기구 설계라는 게 많은 분들은 3D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STL 파일을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D 프린트 아무튼 그 헤드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 기구 설계하는데 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디자인이 확정되면 디자인 파일을 스텝 파일 형태, 스텝 확장자로 해서 솔리드 형태로 받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구 설계를 진행하는데, 기구 설계 진행할 때도 각종 부품이나 뭐 각종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품들과 각종 커넥터류 이런 것들을 전부 적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한 이제 결과물로 PCB라든가 놓여질 레이아웃을 쭉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PCB는 이런 형태로, 리튬은 하트 형태로, 또는 뭐 동그란 형태로 PCB가 나오면 이렇게 PCB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제공을 하죠. 물론 이것도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하드웨어 팀들하고 같이 회의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하드웨어가 구성이 안 되니까 뭐 2장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서는 공간이 안 나오면 이렇게 협의하기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PCB 형태까지도 해서 그려가지고 PCB 제작할 수 있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금형 제작에 맞게 설계를 해야 돼요. 부배. 그러니까 물건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 경사가 지어지죠. 쏙 빠져나오려면. 그 다음에 물 흐름. 실제로 이 사출물이 플라스틱이 녹아서 흘러갈 때 물 흐름이 좋아야 돼요. 흐름이 좋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형상이 나와서 품질이 좋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수축률, 두께 차이에 의해서 수축 때문에 쭈글쭈글한 느낌을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막 보면 실제 금형을 만들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조절해서 설계합니다. 또 내구성에 대한 것도 이를테면 나중에 실성 테스트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뜨리거나 또 열 수축 팽창할 때 수축 팽창에서 뒤틀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되지 않는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설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조립성도 고쳐야 돼요. 나중에 이게 조립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게 잘 조립했는데 분해가 잘 안 돼.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립이 편한 구조 설계돼야 돼요. 공장에서 제작하고 양산이 잘 될 수 있게. 시제품조차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제품조차에서도 이런 것들이 고려가 충분히 되려면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런 노하우를 가진 업체나 그런 개발자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설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워킹 목업이 만들어져요. 워킹 목업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실제 부품들 다 넣어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기구 설계 역할. 근데 사실 이제 기구 설계도 그 뒤에까지 일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금형을 만들면 신뢰성 테스트하고 계속 테스트가 발생하면 그 설계를 수정하고 수정 데이터를 금형업체에 제공해서 금형에서 다시 금형 수정해서 다시 이제 사출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구 설계도 마지막 양산 끝날 때까지 계속 업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도 깜빡했는데 디자인도 마지막에 사출 나오면 로고 인쇄라든지 사출하게 되는 플라스틱의 컬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감리를 해야 돼요. 다 지정을 해줘야 되고. 기구 설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이게 다 실제 도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만들었던 제품인데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3D, 그러니까 PDF죠. PDF 내에서도 요거를 이렇게 잘라보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볼 수 있죠. 3D 파일을 PDF를 변환시켜줘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면을 자를 때 단면 속성을 Y축으로 자른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Y축으로 자르니까 이렇게 잘라지죠. 단면이 보이죠? 자른 단면이.
다음에 X축으로 한번 잘라보자. 그러면 X축으로 잘라져서 이쪽은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 이게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제 기구 설계의 최종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드웨어 과정을 보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작은 제품 기획서에 기반해서 하드웨어 기능이나 이런 것들 다 정의하되고, 그러면 이 정의한 거에 대해서 하드웨어 상세 스펙을 다시 또 정해서 하드웨어 쪽에서 정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스펙을 만족할 만한 핵심 부품들을 선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CPU,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건 보통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니까 AP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CPU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 된다면 카메라, LCD 있으면 LCD, 아니면 배터리 용량, 커넥터 종류는 뭐 USB-C를 쓸 건지, 마이크로 USB를 쓸 건지, 아니면 USB-A를 쓸 건지, 뭐 아니면 RJ45 그 이더넷 커넥터 쓸 건지, 뭐 이런 커넥터나 이런 거 핵심 부품들, 이제 기능,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능이 됐을 때 스펙 정의한 부분들에 맞는 그런 부품들을 다 선정해야 돼.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부품들이 좀 검증된 부품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쓰게 될 경우에는 그 부품 자체를 검증해야 돼요.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예전에 삼성 노트 7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새로운 배터리 업체하고 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그 검증을 정말 꼼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가 배터리 화재 사고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쓰려면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그 기술 경쟁이 치열한 큰 기업들에서는 이 각각의 그 부품을 검증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 팀은 선행기술팀처럼 해서 하나의 부품에서 미리 어떤 제품에 적용되기 전에 1년 전부터 그 제품을 검증을 해요. 온갖 테스트를 해보고 온갖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온갖 신뢰성 테스트를 다 거쳐봐요. 내구성, 온갖 그 부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 최대한 검증하고, 검증이 딱 되면 그때서야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1년 동안 부품만 검증할 수 없잖아요. 제품을 좀 몇 개월 내에 만들어서 시장에 보여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검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례들을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용 SDK나 이밸리에이션 보드를 사실 제공을 해요. 이런 CPU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하고, 이밸리에이션 보드는 다양하게 이제 커넥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다양한 외부 기기들을 꽂아서 테스트해보고, 카메라도 꽂아보고, 배터리도 꽂아보고, 뭐 LCD도 꽂아보고, 이렇게 꽂아볼 수 있는 그런 좀 큰 이런 것들 줘요. 그러니까 제공을 합니다. 그걸 이제 구매를 해서 그걸로 사진에 이게 다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괜찮은지 아닌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거치면 효율 설계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서로 연결시킬 것인지, 부품과 부품 간에 서로 어떻게 기능을 구현하면서 어떻게 연결하기 효율 설계를 하고요. 아트웍이라고 하면 이제 예쁘게 이제 PCB 딱 있으면 패턴이 지나가는, 패턴이라고 이제 선이 지나가는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립하고 테스트. 그래서 이 하드웨어도 사실은 다양한 일들을 그냥 간단할 것 같지만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PCB 아트웍 같은 경우는 보통 외주 맡기기도 하고 아트웍 전문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맡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트웍 하는 동안에 계속 관리는 개발자들이 해야 돼요. 사실 이게 회로도예요. 이런 식으로 회로도가 이제 먼저 회로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MT6580이라고 미디어텍,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사용하는 칩셋이에요. 미디어텍이라고. 이 업체에 이제 칩을 써서 메인 칩이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 그다음에 PLL, 파워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원, 외부 파워는 페리페럴 파워니까 연결되는 이런 다 연결한 방식, 어디 연결되고 어떻게 연결되게 다 이제 회로를 그리는 거로 연결하고, 예, 이렇게 BBIC 연결되고 이게 이제 회로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PCB 이제 부품 배치도인데 패턴은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부품들이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칩셋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자리를 하게 되고 각종 뭐 저항이라든가 뭐 비드라든가 이런 자그마한 부품들까지 전부 쫙 배치가 되는 거죠. 이게 PCB 아까 그게 회로도 이런 회로도 이런 PCB. 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칩셋이 붙어 있고 칩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종 뭐 저항이라든가 레지스트라든가 캐패시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FPCB라고 해서 연성 PCB 거기에 안테나 만들고 이게 RFIC 또는 NFC 안테나예요. 안테나도 이렇게 필름 형태로 만들고 이게 LCD고. 펌웨어 개발 펌웨어도 보시면은 펌웨어도 똑같아요. 제품 개발에서 펌웨어 기능을 하고 여기도 이제 소프트웨어 때문에 시나리오를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하드웨어에서 이제 올라가면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기능이 작동되는지 작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내부 작동, 내부의 움직이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외부 기기와의 어떤 연동으로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이게 앱하고 연동되는 제품이다. 그럼 안드로이드 OS와 어떻게 서로 주고받을 건지, 또 iOS와 어떻게 서로 주고받을 건지 이런 그 시나리오를 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바로 또 거쳐서 서버까지 가잖아요. 또는 스마트폰을 거치지 않고 되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버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기와 서버와의 그 통신하는 방식, 그 작동 방식,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이거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프로토콜에서 약속이잖아요. 규약이고. 요걸 다 정해야 돼요.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 다 기능이 구현되려면 어떤 OS를 선정하게 맞는지를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보통 리얼타임 OS를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플랫폼, 그 다음에 어떤 그 플랫폼을 쓸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처럼 이렇게 아두이노 라즈파이 선정하듯이 이 개발 플랫폼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한 MTK의 칩셋 플랫폼을 씁니다. 또는 ST 마이크로닉스의 뭐 그 32비트 CPU 뭐 그 시리즈를 쓸 거다. 아니면 뭐 ESP32라는 와이파이 모듈에 들어가 있는 그 코텍스 시리즈 그 플랫폼을 쓸 거다. 거기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가 달라져요. 개발 소프트웨어들이. 이를테면 이제 컴파일러라든가 또는 디버거라든가 뭐 이런 개발 플랫폼들이 싹 달라지거든요. R2의 선정과 플랫폼 선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선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면 실제로 기술 지원이 잘 되는 기술 지원이 잘 되는 그런 플랫폼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가끔은 좀 뭐 저렴하다, 싸다 해서 뭐 이상한 OS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기술 지원 안 해주면은 일반적은 잘 가는데 어떤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탁 걸려가지고 기술 지원 못 받으면 개발이 딱 브레이크돼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증되고 안정되고 이런 형태의 RTOS나 개발 플랫폼을 보고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미리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사가지고 사전에 한번 검증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각 부품들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제 다 확보를 해야 돼요. 이를테면 카메라인데 카메라에 그 구동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을 제공 안 해주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 인식도 못하고 카메라 조정이 안 돼요. 미세 조정 이런 것들이 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보통 카메라 모듈 회사에서 제공을 해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1억 화소짜리나 4.80 화소짜리 혹시 재고라도
돌아다니는 뭐 교체용이라도 구할 수 있지만 그걸 못 쓰느냐 하면 그 회사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브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그 디바이스 드라이브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카메라 무용지물이거든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정도 되는 수준의 카메라 모듈을 쓸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2천만 원, 뭐 1,300만 원 하소의 카메라밖에 안 되는 거죠.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하드웨어 자체 내에서 통신이나 이런 거 다 검증해서 제공해주면 거기 위에 펌웨어를 포팅한다는데, 펌웨어 포팅한다는 게 이제 OS를, 우리가 말하는 OS를 깐다는 거예요. 네. OS를 깔아서 작동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고, 이럴 때도 한 번에 쫙 해서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윈도우 설치하듯이 이렇게 설치가 안 돼요.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 손잡해서 이 포팅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실제로 OS를 다 깔고 소프트웨어를 깔고 나서도 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서로 안 맞거나, 아니면 서로 뭐 충돌되는 거 있거나, 아니면 시나리오 작성했는데 시나리오대로 작성했는데 작동 안 하거나, 또는 새로운 예외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거나, 조건들이 바뀌었거나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이제 버그들, 그러니까 에러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또 수정하고 안정성 테스트 해야 돼요. 그래서 펌웨어하는 일도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냥 뭐 아두이노 라즈베파이 같은 거 주면은 제공된 소스 가지고 투닥투닥 딱 나올 거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세요. 이렇게 저기 선을 연결해서 커넥터 연결해 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요. 이제 실제 LCD에 띄워본 거거든요. 이렇게 삼성 제품의 가격은 일마다 이제 이게 전자가격표 개발하는 과정의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다양하게 뭐 이런 뭐 테이프를 붙인 케이블도 있고, 뭐 스위치도 만들어 보고, 막 온갖 테스트를 다 해보는 식.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진 형태. 그래도 테스트 핀이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네. 거리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가까이 대야만 되는지, 위에 돼야 되는지, 반응을 잘 하는지, 이런 테스트를 계속 하게 됩니다. 계속 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네. 이것도 다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네. 경고를 그만 대라,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반복 테스트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러면서 제품이 개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인데, 제조업체도 그렇고 시제품 개발업체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실수들 케이스만 좀 말씀드리면, 일반적 평판이 내가 하는, 사실은 이제 저한테 오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오시는 분. 그분들이 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아는 분한테 IT업 전문가라서 막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갔는데 망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보면 그 분야,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잘 알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저는 잘 모르는 분야면 그냥 다른 분한테 바로 소개시켜 주거나 다른 데 가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손해거든요. 저도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경험한 부분은 빨리 갈 수 있지만, 근데 그 보통 IT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누구 지인의 소개로 하는 거는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이 IT 쪽도 분야가 많아서 다 알 수 없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자기 친한 사람한테 소개시켜서 뭐 개발하게 하고 하는데, 결국 그 비슷한 경험이, 그 분야, 그 제품과 비슷한 거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고 결국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개발 지인한테도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 업체가 그런 걸 많이 해본 업체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더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 개발자들이나 개발 회사에서는 좀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못하는 건 잘 못한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잘한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못하는 거를 스타트업
어렵게 돈 만들어서 그 제안 써고 어렵게 해서 개발비 확보해서 온 거를 이렇게 날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협력회사가 좋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대기업 협력회사는 일을 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대기업 협력회사는 대기업과의 업무 프로세스가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 정형화된 프로세스대로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거를 할 시간도 여력도 없어요. 그거 하기에도 너무 바빠. 그래서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의 그 생산 프로세서, 그 다음에 양산 이관 프로세스가 딱 정리가 돼요. 그 프로세스들은 잘해. 왜냐하면 그건 수십 년 동안 숙달되었기 때문에, 또는 뭐 수년 동안 숙달되어서 잘해. 근데 새로운 거, 세상에 전혀 없는 거, 이걸 뭐 생산해보자, 이걸 개발해보자 하면 그런 분들은 거기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제조 관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개발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근데 스타트업이 가져가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없는 기능과 없는 제품들이고, 그리고 그거는 또 그 개발 과정이나 생산 과정, 제조 과정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개선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대기업 하청업체. 왜냐면 혹시 있다 해도 그 스타트업 일이 같은 돈 안 되는 쪽에 투입을 안 해요. 대기업이 일을 받아서 매출이 일어나는 그쪽에 투입을 하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공장에도 그런 데하고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자그마한 공장들은 항상 새로운 일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고 하는 것 마인드들이 잘 잡혀 있어요. 그 자그마한 좀 공장들이 뭐 그 대기업하고 거래하면 이런 데 안 하겠죠. 공장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데는, 초기 협력할 수 있는 데는 좀 작더라도 협업할 수 있는, 잘 협업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공장 사람들하고 진행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기구 설계 하시는 분들이 PM 역할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구 설계에 맡기면 금형 만들고 사출하고 뭐 이런 까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관점이 달라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축 공장 사장님도 많이 알고, 기구 설계 사장님들도 많이 알고, 그리고 금형업체 분들도 많이 아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같이 실제로 계획해서 생산해서 해외 수출 에이스까지 해본 경험에 기반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기구나 금형 사출 관점에서 보면은 사출업체 사장님 말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서로의 이해관계를 보면 돼요. 사출업체 사장님은 금형이 그 속썩이지 않고 안정된 품질이 나오는 금형을 원해요. 그런 금형이면 자기는 도움 되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오히려 금형 그 업체까지 관리해 달라고 하면은 이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금형 구조를 금형업체 사장님한테 계속 요청할 거예요. 이게 조건이 조금만 까다로워도 이상하게 불량이 나오는 제품이 아니고, 그런 제품은 사출업체가 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균일하게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금형을 나올 수 있도록 금형 공장을 막 어떻게 보면은 쪼근다 하죠.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깔끔한 사출 제품이지 멋진 기구 설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사출업체 사장님이 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싸다?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구조는 저희가 이제 심천이라든가 세계 공장이란 심천, 동관, 뭐 광조, 그다음에 중산, 뭐 주해, 제가 그다음에 해주 요쪽을 제가 오랜 한 십몇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업체들도 많이 만나고 생산업체도 많이 해보고 정말 공장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생태계의 특징은 정말 분업화가 잘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살만해요. 거기는 대기업과 수직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철저히 분업화돼. 대신 그 생산되는 부품 자기 할 일만 해요. 예를 들면 PCB 만드는 그 PCB 조립해서 그러니까 PCB 설계하는 이제 아까 말한 PCB 설계해서 개발하는 업체는 그것만 해요. 그 사람이 완제품 만들지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자기는 좀 안정된 그 PCB 어세이 된 제품, 그 PCB 조립된 것만 시장에 공급하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는 케이스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케이스 만드는 회사는 여러 PCB들, 검증된 PCB들의 케이스를 다 만들어, 다양하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검증된 PCB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검증된 케이스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조립해서 자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로고만 붙이고. 그리고 이 각각의 분업하던 회사들이 마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낮게, 대신 대량으로 해요. 일단 100만 개씩 하는. 10원에 100만 개. 그러면 뭐 1000만 원? 뭐 이런 거요. 100만,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남겨요, 그냥. 한 모델에 100만 개씩 서너 개 모델을 하면 1000만 원씩 막 그 몇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마진 크게 보지 엄청 싸지네요. 그래서 그런 건 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거는 싸요. 대량 생산은 부품도 싸. 대량 생산은 제품도 싸. 하지만 스타트업은 어떤 거예요? 대부분 세상에 없는 걸 만든 거잖아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든 거는 중국은 비싸요. 왜 비싸냐면 안 하려고 해, 그거를. 지금 검증된 거를 생산해서 조립하면 무조건 따박따박 돈이 몇천만 원씩 몇 억씩 들어오는데, 이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수량을 몇 개 행사할지도 모르는 거를 이걸 내가 개발해줘? 내가 이걸 생산해? 다 노해. 근데 예스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들이냐면 좀 힘든 회사들, 지금. 그래서 그런 데하고 이렇게 되면 또 중국에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중국에서 대량 양산하고 대량 생산하는 비슷한 제품들은 중국에 가면 맞아요. 약간 변경한 제품 이런 것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인건비 보여드렸죠. 개발 인건비. 블루투스 이어폰, 물론 이제 노이즈 캔슬링 된다고 하지만 개발비가 20만 불이잖아요. 2억 4천이에요. 비쌉니다. 새롭게 개발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비용 생각해. 그리고 오가는 딜리버리.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한국은 쫓아가면 한두 시간 만에 만나서 얘기하고 조정할 수 있잖아요. 중국은 뭐 원격 회의하다가 안 되면 쫓아가야 하잖아요. 쫓아가려면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 예약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도착하면 2주 격리돼야 되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무조건 싸진 않다. 조건적으로 싸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자금이나 이런 것들 없이 무턱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발 비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시제품 개발비가 한 3천만 든다면 실제 그 생산까지 양산까지 가려면 뭐 곱하기 3, 곱하기 5 정도는 해야 돼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실제 양산할 때는 다 들어가는, 부품 재고 비용부터 해서 금융 비용 등등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CF 제작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CF 전략 단계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각장애인용 초인종이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초인종을 하는 거냐? 근데 청각장애인들이 하는 거는 문제 아니에요. 청각장애인과 일반인들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제 외부 LTV한 배달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럼 이분들이 띵동 누르면 청각장애인은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그 청각장애 스마트폰에 진동을 하든가 해서 누가 온 거죠. 그러면은 밖에 딱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밖에 배달이 왔어요. 그럼 그분한테 배달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TTS로 처리해서 배달 왔습니다 하고 문자를 띄워주면 그걸 보고 놓고 가세요 또는 뭐 얼마예요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청각장애인이 타이핑을 하면 그쪽에 말로 초인종에서 얼마예요 놓고 가세요 이렇게 이제 다시 그 변환해서 나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짧은 기간에 개발하기를 원했어요.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그 정부기관의 사업 특성상 그렇게 요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개발하려면 1년 가까이 걸리는 거를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일단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그냥 기존의 태블릿을 활용하고 앱을 거기에 개발해서, 그리고 일부 유저 인터페이스는 실제 초인종처럼 인식하고, 이게 이제 센서, 사람 센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배를 누를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연을 보니까 시각장애인 초인종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필요하겠네, 그리고 뭐 좋은 아이디어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행사에서 그 일본인들이 선정한, 일본 기자들이 선정한 상을 받게 됐어요. 제작되는 과정을 보면 태블릿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 안에 둘 수 있는 케이스와 센서류, 그 다음에 LED 뭐 이렇게 장착할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구조 기본물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이제 2차로 이제 정부 지원 상을 더 받아서 이제 진짜 초인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드로이드 보드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그 NFC 카드도 인식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해서, 이게 이제 조명, 카메라까지 해서 실제 그 양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한번 이렇게 보드를 해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양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스타트업분이 양산 자금 확보를 못해서 아쉽게도 여기에서 스텝이 된 거예요. 이런 기구 설계부터 해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금형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시제품 모급으로 나온 완전 완제품 같이 보이죠.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여자분들이 밤거리 다니다 보면 쪼벅쪼벅 누군가 다가오면 무섭잖아요. 돌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휴대용 블랙박스 같은 거. 그러니까 핸드백 줄이나 가방 줄 뒤쪽에 이렇게 어깨끈 뒤쪽에 매면 이렇게 끼워 놓고 작동을 시키면 자기 스마트폰에 뒤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화면이 나오면서 밑에 긴급 보호자 알림, 경고 플래시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긴급을 누르면 누구한테 연락, 엄마, 보호자한테 연락하거나 112 연결. 또는 보호자 알림을 딱 누르면 어떤 상황이 되냐, 긴급은 아니고 보호자 알림을 누르면 지금 이 카메라 보이는 영상을 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같이 보고 있어요, 상황. 그렇게 해서 이게 2017년 세계 여성 발명가들의 그랑프리를 수상했고, 2018년에 중기부 장관 수상한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다 카메라부터 다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앱 카메라부터 그 하드웨어 디자인부터 해서 앱까지 다 개발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마지막 그 웹 RTC 방식에서 PPT 영상 전송하는 부분들이 아직 최적화를 못했던 거,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개발비를 투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양산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언제든지 양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언제든지 양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예요. 하드웨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는 서버 운영, 이런 것들이 최양산 수준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양산 수준이 아니라 서비스 수준으로, 아쉬운 사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영화용 카메라예요. 이것도 이제 성공 사례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어린애들이 자다 보면 특히 영화들이 엎어져 숨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의 상태를 어두컴컴한 수유등 정도 켜인 상태라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해보자 해서 이 카메라를 실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저조도 카메라,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도 보이는 저조도 카메라 그 센서를 사용해서 했는데, 처음에 이것만 개발해서 이렇게 그 뭐죠? 카메라만 개발해서 애기 침대라든가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발주하신 분이 이왕이면 이렇게 곰돌이가 이렇게 잡고 이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 계속 개발상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드는 거 좋은데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유등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 수유등에 빛이 나요. 이게 은은하게 빛이 나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렇게 집게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서 다리가 새로 만들어진 이유가 그냥 스탠드나 서랍에 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시작해서 곰돌이 모양 다리까지 계속 늘어나면서 양산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변화해야 되고, 핵심은 이것만 해서 잘 할 수 있으면 이것만 해도 제가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인데 좀 아쉬워요. 이것도 한 3개월 만에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 과정을 계속 왜 하느냐,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왜냐면 이쁘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결국은 양산이 어려운, 단가가 너무 비싸져요. 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보면 하드웨어 과정을 말씀드리면 핵심 부품이 AP잖아요. 이 CPU. 그래서 이게 생산 단가나 이런 걸 고려 가지고 오리너에서 나온, 요즘에 한국에서 블랙박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에 이 칩을 많이 써요. 워낙 저렴해서 기존 제품보다 한 3배 정도 싸거든요. 비슷한 성능. 그래서 이 칩을 선택을 했고,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거 봤을 때 1080 FHD 60프레임으로 코딩도 되는 하드웨어 코덱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와이파이도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제품이 블랙박스에서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걸 검증을 하고 나서 이제 채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센서도 IMX291이라는 소니 센서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저조도 센서. 그러니까 밑에 그 영상을 보시면 똑같은 소니 센서인데 이 IMX236 센서는 이렇게 좀 어둡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밝게,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하 주차장에 비상등 밑에 살짝 켜 있는 거라든가 멀리 가로등이 켜 있는 상태에서도 차량 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은 좀 비싸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두세 배 이상 비싸. 또 실제로 이게 영화용 카메라에 쓴다면 어차피 애들 자는데 불 켜놓고 애들 감시하면 안 수없잖아요. 불 꺼야 되는데 불 꺼진 상태 취침 정도에서도 내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꼭 채택해야 될 센서예요. 이 피보팅 하는 과정, 예전에는 이렇게 모빌 만들어서 이 업체가 하려고 했어요.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도 카메라 두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MVP 정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들어 본 게 모빌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우정 안정적인 거 이렇게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작비가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결국 카메라만 개발하자 해서 카메라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보시면 여기 VC라는 칩셋이 보이고 메모리가 있고 데이터, 심카드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빽빽하게 PCB 만들고, 이게 조명이에요. LED 불빛이 이제 밑에서 올라와서 은은하게 효율적인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된 과정. 그다음에 이제 만들었던 제품 중에 삼축 제어가 가능한 게임 체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터가 3개 있죠. 3개의 높낮이, URL 높낮이 움직임을 통해서 실제로 HMD를 쓰고 게임을 할 경우에 실제 실사 움직임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개발 과정 올해 한 6개월 정도 개발 과정을 거쳤고 3개월 정도 테스트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제품도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모터나 이런 걸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기술적 난관들이 부딪혀집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하중,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의자 앉을 때 하중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게 1톤이 넘는다는, 순간 하중의 힘이 1톤이 넘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에서 나오는 모터와 감속기 구조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박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하중을 이기지 못한. 그래서 새로 다 개발했어요. 모터도 한국에 있는 모터 회사와 감속기도 다 깎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 수치는 나왔지만 실제 작동하다 보니까 작동이 원활치 않은 거예요. 정말 작동이 잘 되려면 뭐 열 처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 시제품까지만 하고 양산까지 못 갔어요. 비용도 한 제가 보기엔 한 7, 8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어떻든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양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정도의 정리만 하고 사업이, 시제품 양산 가니까 그만큼 또 어려운 거죠. 컨셉은 좋아요. 일반 의자에다가 이것만 딱 얹으면 진동 게임차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막 애경 관리 디바이스들 많이 만들잖아. 이것도 이제 로라라는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GPS와 로라와 블루투스와 욕측 센서 정말 많이 들어갔죠. 이게 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하나도 뺄 수 없다. 개발 의뢰하신 분이 결국 산으로 가서 결국은 개발을 완성을 짓죠. 기능만 구현을 하는 거 보여줘 그 상품화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개 어떤 목에다가 큰 덩치를 매줄 수가 없잖아요. 또 슬림해야 된다고 하고 또 디자인도 이렇게 복선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보드도 빽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놓을 자리가 없어 배터리 옆에다 놨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안 맞죠. 이것도 열심히 개발만 하고. 그리고 이제 키즈용 스마트워치인데 한국 스타트업 의뢰로 해서 이거는 한국의 그 스마트워치 개발 업체가 몇 군데 안 돼요. 그 두 군데 정도 좀 상용하고 있는 두 군데 업체인데 그 두 군데 업체는 대부분 KT나 뭐 SKT하고 전속 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제품 개발 여력이 안 되고, 혹시 개발한다고 해도 굉장히 비용이 높아요. 3억 이상을 불렀는데, 중국의 스마트워치 개발 업체 중에 괜찮은 상장된 회사, 그 전에 저희 중국 파트너하고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그걸 선정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제품을 완전히 처음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 제품을 약간 모디파이해서 피지용으로 이렇게 우리의 스타일에 맞게 디자인해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한 양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어쨌든 양산까지 된 제품이고, 이건 이제 저희가 업체 소싱부터 해서 통역, 품질 검수, 양산 판로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건 양산되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도 비싸게 줘서 그런지. 이게 이제 식물 모니터링 IoT예요. 이 제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 화분들마다 중요한 화분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얘가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방업사항이 좀 이것도 개발은 이제 짧게 빨리 끝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블루투스는 자동 재접속이 좀 쉬운 편이에요. 우리가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생각해 보시면 자동 접속이 잘 돼요. 근처 가면 접속돼서 또 음악이 바로 들리고. 근데 이 시점에는 BLE, 그러니까 블루투스 말고 저전력 블루투스 BLE가 자동 재접속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자동 재접속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제품을 완성을 못 짓고, 그러니까 앱하고 스마트폰하고 요 기기하고의 자동 재접속이 원활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을 시도하면 접속은 되는데 그냥 그 위치 근처 가면 끊어졌다가 다시 자동 재접속이 되는데 잘 안 돼. 지금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안정화돼서 자동 재접속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최근에 제가 개발자한테 들었는데, 그 문제로 이것도 양산까지는 묻지 못하고 이렇게 무급을 해서 테스트까지. 수면관리 제품이고요. 원리는 아침 시간 한 20분 정도 1만 룩스의 빛을 쏘이면 저녁에 잠을 잘 잔다. 뭐 이런 제품인데 사실 의학적 어떤 연구 기반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 논쟁이 있었던 제품을 그래서 소개시킨 건데, 이제 처음엔 이런 디자인을 선호했어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간의 면에서 빛을 반사신경 써낸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1만 룩스를 빼내야 되는데
열도 엄청나고 반사도 잘 안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그냥 사각 제품에 밑에 반사판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이쁘게 하자 했지만 결국은 이게 기능이 구현 안 돼서 다시 사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낭비해요. 이 제품은 그 제가 이제 개발해서 결국 서비스까지 했던 제품인데, 미국에서 역경매용 전자가격표예요. 어떤 제품이냐면, 이를테면 이 전자가격표가 놓여진, 아까 이제 보였죠, 놓여진 데서 이 전자가격표 서버와 연결됐는데, 이 서버에 있던 서버에서 그 딜러,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정보는 여러 딜러들, 무주판 딜러 중에 동일한 제품의 최저가를, 그러니까 를 제시하면 그 최저가를 자동으로 이 가격표에 표시해 줘요. 그래서 역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딜러들이 수십 명이 있으면 수십 명의 딜러들, 미국에 있는 딜러들 중에 최저가를, 이 동일한 삼성 모니터에 대해서 최저가를 제공하는 딜러의 가격이 올라오고, 요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던 그 고객이 NFC를 태그하거나 스마트폰을 태그를 하면 자기 장바구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결제를 하면 자기 집으로 배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오프라인 시장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여기 시범 서비스에 했던 웨스트필드 패션 스퀘어도 굉장히 큰 백화점인데, LA에 있는, 여기도 손님이 3년 만에 반절 이상이야,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다 온라인 시장으로 가고. 그래서 근데 또 미국 사람들 특성상 또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확인해보고 싶은 욕구가 또 많대요. 근데 이게 매장에서는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저가, 여기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최저가 선정된 그 딜러가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거의 온라인과 동일한 가격대죠. 최저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 최저가 온라인 시장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보는, 자기 제품을 확인해보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잘 돼서 올해 이 백화점 전체 1층 전체를 빌려서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수록이 됐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서비스, 그쪽에서 인정받고 좋았던 서비스조차도 외래 환경, 코로나19라는 외래 환경 변수에서도 스톱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제품은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보시죠. 네,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이제 딸기 농장용 자동차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마트팜 할 때 보면 온도, 습도, 뭐 그 거름 성분 측정, 뭐 이 정도밖에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원하는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 작물의 상태, 작물의 사진을 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작물의 상태와 사진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전송해주는 거예요, 서버로. 그리고 그게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고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서는 이 제품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 작물의 사진을 보고 또 병충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농장주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떤 병의 전조 증상이니까 뭐 어떤 농약을 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뭐 이 작물의 형태는 지금 수분이 부족하거나 이 작물은 어떤 뭐 형물, 이런 예측까지 해서 진단까지 해주려고 하는 이제 시작점, 네, 처음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반복하면서 테스트를 자동 테스트, 아침에 지정한 시간에 다니면서 제가 촬영을 해요. 지정한 장소를. 또 자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자동 충전도 되고, 이런 장치입니다. 이게 그 예전에 만들어질 때는 그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 로봇 형태로 되어 시설하우스 같은 데서 한 5천만 원 정도 한대, 로봇이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농가한테 5천만 원짜리 로봇 촬영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 농가가 사용하는 이 레일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니면서 촬영해서 전송할 수 있는 형태를 해달라 해서 개발을 해줬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지금 이제 1차 버전 이렇게 만들어져서 테스트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2차 버전이 지금 제작이 준비되고 있고, 10월이면 아마
새로운 2차 제품이 양산 제품 형태로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까지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시제품 이제 개발 사례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제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시제품을 어떻게 이제 제조 양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